양식장에 센서를 하나 더 달았을 뿐인데 왜 시스템을 통째로 바꿔야 할까요? 바다 위 양식장에서 벌어지는 이 황당한 상황은 지금 우리 수산업이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인구는 줄고 어업인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양식장이 스마트 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온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센서,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자동 급이기, 산소 농도를 관리하는 환경 제어 장치까지. 얼핏 보면 미래형 산업처럼 보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바로 장비들끼리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바다 위에 설치된 장비들인데도 제조사가 다르면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센서를 바꾸면 프로그램을 바꿔야 하고 장비 하나를 추가하면 시스템 전체를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스마트화를 위해 투자했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진 셈이죠. 이 아이러니한 상황, 도대체 왜 벌어지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보이지 않는 기술의 장벽이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수산 장비 시장은 마치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모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중 드론, 수질 센서, 자동 급이기, 관제 시스템까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내부에서 사용하는 통신 방식과 데이터 구조는 제조사마다 전혀 다릅니다. 마치 스마트폰 충전기가 회사마다 다르던 시절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쪽에서는 장비를 잘 만들었는데 다른 장비와 연결이 안 됩니다. 결국 어업인은 특정 회사 장비만 계속 사용해야 하는 기술의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됩니다. 실제로 통영의 한 양식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회사 수온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센서가 고장나자 더 저렴한 비회사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문제는 그때 발생했습니다. 기존 관제 시스템이 새로운 센서를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비싼 어회사 센서를 다시 사거나 관제 프로그램을 통째로 새로 구축하는 것. 스마트화를 위해 투자했는데 오히려 비용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비 시장은 특정 기업 중심으로 굳어지고 중소기자재 기업은 진입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선택권을 잃는 것은 어업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해결책이 바로 스마트 수산 기자재 표준화입니다. 표준화는 쉽게 말해 장비들이 서로 같은 언어로 대화하도록 만드는 기술적 약속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장비라도 규격과 데이터 형식이 같다면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상호 운용성입니다. 다른 시스템이라도 데이터를 주고받고 함께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모듈화입니다. 장비를 블록처럼 나누어 필요할 때 교체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은 데이터 개방성입니다. 수온, 산소 농도, 염도 같은 환경 데이터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공통 형식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갖춰지면 스마트 양식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센서를 교체하려면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장비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자동 인식이 가능합니다. 마치 컴퓨터에 USB를 꽂으면 바로 작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직 2단계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스마트 수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통합 표준이 부족해 대규모 양식 단지를 구축할 때 통합 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에서도 장비 간 연동 문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시작했고 민간에서도 표준화 포럼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주요 기자재의 표준화율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단순히 기술 표준만 만들면 해결될까요? 현장의 시각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바다는 연구실이 아닙니다. 강한 파도, 염분, 습기, 온도 변화까지 장비는 극한 환경 속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통신 규격뿐 아니라 물리적 내구성까지 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연결만 되는 장비가 아니라 실제 바다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표준이 또 다른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기업만 따라올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 중소기업의 혁신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어민, 중소제조사, 기술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생태계 속에서 표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장비 연결 방식의 통일입니다. 물리적 커넥터와 무선 통신 규격을 정해 장비들이 같은 방식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사전 구축입니다. 수온, 염도, 산소 농도 같은 측정 데이터의 단위와 형식을 통일하는 작업입니다. 마지막은 인증 제도입니다. 표준을 준수한 장비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표준 장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결국 스마트 수산 기자재의 표준화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인프라입니다. 장비가 연결되고 데이터가 모이면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수온 변화에 따라 먹이량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질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 바다에서 벌어지는 이 보이지 않는 기술 경쟁, 표준을 선점하는 나라가 결국 스마트 수산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갈 것인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바다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